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표면상 15m 높이의 수조가 있다. 자, 이 수조의 시간당 5,000의 물을 양수하는데 필요한 펌프형 전동기 소요 동력은 몇 킬로와트냐? 자, 단 펌프의 효율은 55%라고 여유 계수는 자, 1.1로 한다. 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주어진 거는 이제 시간당 5,000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자, 펌프형 전동기 용량 구하는 식은 자, 효율분의 9.8 kQH. 자, 요 식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죠. 자, 바로 6.12 효율에다가 kQH로 쓰는 거. 자, 둘 다 단위는 킬로와트가 되겠습니다. 근데 Q가 여기가 지금 보면 양수량이죠. 양수량 또는 뭐 토출량 이렇게 되는데 요놈은 단위가 초당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똑같이 마찬가지 양수량인데 자, 단위 자체가 좀 다르죠. 자, 바로 뭐예요? 분당이죠. 분당입니다. 그러니까 초당을 할 거냐 분당을 할 거냐. 자, 그거 맞추면 되고요. 그 다음에 K는 여유계수. 자, K는 여유계수 또는 전달계수. 여유계수. 자, 보통 이제 소방에서는 요거를 전달계수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H는 이제 전향적인데 그냥 편의상 이제 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몇 메타까지 얘를 올릴 거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자, 요거 갖고 쓰면 되겠죠. 6.12 곱하기 효율은 55%. 그 다음에 K가 얼마냐? 자, 여유계수가 1.1이고요. 자, Q값은 5,000입니다. 근데 얘가 시간당이라고 했어요. 시간당. 그럼 요거를 갖다가 분당으로 바꾸면 60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렇잖아요. 1시간 60분이니까. 자, 요놈은 곱하기 H가 자, 15m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 요 부분을 이제 산출을 해주면 되죠. 그럼 얼마 나오냐? 408.5가 나온다. 408.5 킬로와트가 자, 이렇게 산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시간당이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요거를 자, 분당으로 할 거냐, 초당으로 할 거냐. 9.8 쓰게 되면은 여기다 넣으면 이제 5,000을 갖다가 뭐로 3,600으로 나눠 주시면 되잖아요. 그죠? 나머지는 이제 똑같이 자, 대입을 하시고 자,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9.8을 갖다가 60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자, 1초를 갖다가 분 바꾸면 60분의 1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를 갖다 지우면 얼마 나오냐? 요 값이 6.21이 나온다. 6.12가 나온다. 이런 얘기죠. 아셨죠? 이렇게. 자, 그 1번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자주 나오니까 공식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뭐 틀릴 일이 전혀 없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다음 가론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임의의 면에서 한 점의 조도는 광원의 광도 및 입사각 세타의 코사인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와 같이 입사각의 코사인에 비례하는 것을 램버트의 코사인 법칙을 한다. 자, 또 광선과 피주변 위치에 따라서 조도를 법선 조도, 수평면 조도, 수직면 조도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자, 여기에 지금 광원이 있고 그 다음에 광원의 강도를 I라고 했을 때 자, 직하로부터 쭉 갑니다. 넘어가서 수평으로 쭉 가고 그 다음에 여기가 세타가 돼요. 그 여기는 R이 되겠죠. 자, 요걸 갖다 H. 자, 요거를 거리, 디스턴트. 이렇게 놓고 보면 여기서 이제 조도가 이제 세 가지 조도가 나오는 거예요. 컨트롤로 해서 이렇게 나눠보기. 자, 여기 이런 식으로 이제 벽 쪽으로 향하는 거, 얘가 수평면이고, 자, 이렇게 바닥으로 향하는 거, 이게 수직면이고요. 그 다음에 광원을 향해서 자, 가는 조도가 이제 바로 법선 조도가 되겠죠. 여기 법선 조도. 그래서 자, 우리가 보통 이제 법선 조도 2에는 자, 떨어진 거리의 제곱에다가 자, 이거분의 I로 광도 I로 이렇게 산출해 줍니다.
이게 법선이고요. 그 다음에 수평면 조도. 수평면은 이제 벽면 조도예요. 벽으로 향하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법선 조도에 대해서, 자, 바로 얘가 세타면 여기가 세타죠. 억각이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즉,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코사인의 세타다. 자, 따라서 이걸 쓰게 되면 r 제곱의 i에다가 자, 코사인의 세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직면 조도 이런 이제 그 공식 정도는 또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니까 자, 바닥을 향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사인 세타, 그렇죠? 이렇게 사인 세타가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법선 조도에다가 자, 뭐 해주면 돼? 사인 세타 주면 됩니다. r 자승의 i에다가 여기 뭐가 들어가요? 사인 세타 이렇게 자, 들어갈 수가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 자, 그런 구성이 된다. 그러니까 법선, 수평면, 수직면 그런 거 정도. 자, 참고로 r 값은 이제 노트에다가 h의 제곱 플러스 d의 제곱을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공식은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정리하고요. 이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예비전원 설비에 이용된 연축전지와 알칼리 축전지에 대하여 다음 강문에 답하시오. 자, 기본 문제죠. 연축전지와 비교할 때 알칼리 축전지 장점과 단점을 한 가지만 써라. 자, 장점에서는 이제 뭘 갖다 쓰면 될까요? 진동과 충격에 강하다. 충격이 강하다. 자, 또는 뭐 충방정 특성이 양호하다. 뭐 라든가. 양호하다. 자, 이거 외에 뭐 몇 가지가 더 있죠. 그 다음에 단점으로서는 이제 뭐예요? 연축전지에 비해서 보다 공식 전압이 낮다. 전압이 낮다. 그리고 뭐 가격이 비싸다. 자, 이런 거 웬만하면 쓰지 마시고, 그다음 여기도 뭐 수명이 길다. 자, 이런 거는 바람직한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같은 경우는 가격, 수명, 그쵸? 비용, 수명에 관련된 거 쓰지 말고 딴 거 써라. 이런 문제도 있어요. 자, 두 번째 공식 전압 아까 몇 볼트냐? 연축전지는 2볼트죠? 그 다음에 알칼리는 1.2볼트. 자, 3번 축전지의 일상적인 충전 방식 중 부동 충전 방식에 대하여 설명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요게 조금 이제 장문으로 써야 되니까 좀 어렵긴 하지만 자, 부동 충전 방식. 자, 일단 충전기가 있겠죠. 자, 그림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는 요 그림도 자, 그리고 설명하시오 이런 것도 있고 그냥 요 문제처럼 이제 설명하시오 이런 것도 있으니까 자, 부하와 충전기를 이렇게 병렬로 접속을 하는 거죠. 자, 이거는 축전지죠. 부하와 충전기를 병렬로 접속을 해서 축전지의 자기 방전을 보충하고 사용부에 대한 전원 공급은 이제 충전기가 하고요. 그 다음에 충전기가 공급하는 거는 정해진 양, 일정량을 갖다 공급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자, 부하에서 자, 일시적인 대전류가 필요할 때는 충전기가 감당이 안 되니까 어디서? 축전지에서 보태서 공급해주는 방식. 자, 또는 충전기가 제 기능을 갖다 못할 때, 즉 정전됐을 때, 자, 그때는 뭐예요? 어디서? 축전지에서 공급해주는 거죠. 자, 이런 식의 방식이 뭐다? 부동 충전 방식이다. 그걸 쓰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자, 대략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쓰면 되겠죠? 축전지의 자기 방열 보충, 사용부에 대한 전원 공급은
중급은 충전기가 자 부담하고 자 충전기가 자 부담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쓰실 필요 없고요. 교재 참고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일시적 대전류 부하는 자 부하는 자 누가 축전지가 이제 부담하는 방식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번 연축전지의 정경량이 200이고요. 상시부하가 15kW 표준전압이 100 부동충전 방식 충전기의 2차 전류 요거 얼마냐 물어본 거예요. 상시부하 용률은 1로 간주한다. 그러면 자 여기다 넣으면 되죠. 자 2차 전류는 이제 방전 시간율이 있습니다. 연축전지 같은 경우는 얘가 몇 시간이에요? 10시간율이죠. 그 다음에 전격 용량이 200이 됩니다. 자 시간이고 얘가 암페어 아워란 말이에요. 플러스 표준전압분의 상시부하죠. 그럼 표준전압 100V 그 다음에 상시부하가 15kW 자 곱하기 10의 3승 와트 이렇게 되겠죠. 자 원래는 얘가 지금 뭔데 자 VA 있죠. VA인데 역률 자체가 뭐니까 1이니까 그죠? 와트나 얘가 똑같죠. 그게 자 그래서 이렇게 단위를 이제 굳이 안 쓰셔도 되는 거죠. 숫자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숫자만 그러면 요거 20에다가 자 이거는 150이니까 그러면 자 170 암페어 170 암페어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래서 4번은 자 170 암페어다. 그래서 요 3번 유형은 기본적인 그런 형태고 부동 충전 방식에 대한 이제 그림 그리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2차 전류값 계산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자 그런 부분이고요. 기본적인 내용이다. 자, 부적으로 알칼리 축전지의 이제 장점이 이런 것도 있는데 진동 충격, 충방의 특선, 그죠? 요거 외에 방전 시 전압 변동이 작다, 사용 온도 범위가 넓다. 주로 이제 요거 자, 위쪽에서 두 가지를 많이 하시면 되고요. 단점은 이제 공식점이 낮다는 거죠. 연축전지가 2V인데 알칼리는 1.2니까. 자, 그다음에 비싸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장점이 많은 자, 그런 축전지가 알칼리 축전지가 되겠습니다. 문제 4번이에요. 보니까 발전기 2대가 있고 변압기가 있고요. 송전 선로가 있는데 이 F점에서 지금 사고가 발생이 된 것 같아요.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상 154kV 시스템의 회로도와 조건을 이용하여 점 F점에서 삼상 단락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 단락 전류 등을 154kV, 자 100메가 기준으로서 계산하는 과정이에요. 100메가 기준이 된다. 자, 다음 강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발전기, 변압기, 송전 선로에 대한 자, 지금 조건 스펙을 줬습니다. 1번 전격 전압과 전격 용량을 각각 154kV, 100MVA로 할 때 전격 전류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첫 번째 전격 전류를 구해야 되는데 첫 번째 전격 전류 I에는 루트 3배 V의 P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루트 3배에 15만 4천이니까 154 곱하기 10의 3승이 돼야 될 것이고 자, 용량은 100메가 용량이 되겠죠. 10의 6승이 되겠죠. 그래서 루트 3분의 루트 3 곱하기 V를 P로 나눠주게 되면 이게 얼마가 나오냐? 374.9A의 전류가 흐르더라. 이게 뭐가 됩니까? 전격 전류가 되겠죠. 선로의 전격 전류가 된다. 두 번째, 발전기, 변압기 및 송전 선로의 퍼센트 임피던스를 각각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퍼센트 임피던스를 다 100메가 기준으로서 맞춰봐야 될 거란 얘기죠. 그러면 두 번째 G1부터 우리가 구해보겠습니다. 퍼센트 G1은 용량이 지금 얼마예요? 20메가였을 때 퍼센트 임피던스가 30%였는데 이때 이걸
100메가로 하게 되면 얼마가 되겠냐 이거야. 얼마죠? 150%가 되겠습니다. 150%. 왜 우리가 이걸 이렇게 구해야 됩니까? 그렇죠. 퍼센트 임피던스는 여기다 해볼까요? 퍼센트 임피던스는 10V 자승의 Pg예요. 그래서 퍼센트 임피던스와 기준 용량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다? 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자, 그것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G2예요. 두 번째 발전기는 용량이 5메가였을 때 퍼센트 임피던스가 30%였어요. 거기에 100분율 값으로 해보니까 여기는 얼마가 됩니까? 600%가 되더라 이거야. 600%가. 다음 변압기가 되겠죠. 자, 변압기 퍼센트 GT1입니다. GT1은 자 20메가였을 때 퍼센트 임피던스가 10%였는데 이걸 100메가로 환산을 해보니까 얼마가 돼요? 50%가 된다더라.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퍼센트 GT2예요. 이 변압기의 퍼센트 임피던스는 용량이 5메가였을 때 10%였어요. 100메가로 환산을 해보니 자 여기는 200%가 되겠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로상의 퍼센트 GTL이 될 거예요. 자 용량이 20메가였을 때 퍼센트 임피던스가 5%였어요. 이걸 100메가로 환산을 해보니까 얼마가 됩니까? 25%가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 2번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2번 문제까지.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볼게요. 점 F점에서 합성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점 F점에서 합성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하랍니다. 그러면 3번이 되겠죠. G1과 T1이에요. 합쳐보니까 150% 플러스 자 50%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200%가 될 것이고 여기 G2와 T2예요. 여기는 G1 플러스 T1이 될 것이고 G2 플러스 T2는 600%에다가 자 플러스 200%예요. 그러면 여기는 800%가 되겠죠. 그러면 선로상은 지금 얼마냐면 25%예요. 그러면 전체 토탈 퍼센트 임피던스는 25 플러스 자 200 플러스 800에 200 곱하기 800이니까 자 계산을 해보면 이게 얼마나 나오냐 185%가 나오더라. 자 185%가 전체 퍼센트 임피던스가 된다. 자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3번까지 봤고요. 자 4번에 이제 이 부분을 지워 볼게요. 4번 문제를 보니까 4번 문제 F점에서의 단락 전류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4번에 단락 전류 IS는 어떻게 구합니까?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한 100에 전격 전류를 구해요. 그럼 퍼센트 임피던스는 얼마? 185가 될 것이고 185에 대한 100에 전격 전류는 구했죠. 얼마라고요? 374.9A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기를 눌러보면 이게 얼마 나오냐? 202.65A가 이게 단락 전류가 된다.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F점에서 설치한 차단기의 용량을 구하시오. 다섯 번째, 차단기의 용량은 우리가 단락 용량을 통해서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한 100의 전격 용량이니까 퍼센트 임피던스는 185에 대한 100이 될 것이고 자 기준 용량은 100메가 기준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기를 눌러보시게 되면 54.05 메가볼트 암페어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풀으셔도 상관이 없으실 것 같아요. 왜? 기준 차단기에 어떤 표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차단기의 용량은 단락 용량을 통해서 구할 수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했기 때문에 또는 교재에 나와 있는 풀이대로 하셔도 상관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4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4번 문제를. 자, 5번 문제 풀어옵니다. 50Hz 설계된 3상 유도 전동기를 동일 전압으로 60Hz 사용할 경우에 다음 요소는 어떻게 변화되는지 수치를 갖다 이용해서 설명하시오. 자, 무부하 전류예요. 여자 전류죠. 주파수의 반비라는 거죠. 그러면 자, 50에서 얼마로? 60으로 올라갔어요. 60분의 50이니까 자, 이거는 6분의 5로 감소하겠죠. 주파수가 상승하면 여자 전류는 감소한다. 그 다음에 온도 상승. 자, 온도 상승분은 이제 주파수의 반비랍니다. 자, 마찬가지 똑같아요. 자, 분의 1이니까 60분의 50이고, 자, 6분의 5로 감소. 이렇게. 자, 수치를 이용해서 자, 설명하시겠으니까. 그 다음에 속도. 속도는 주파수에 비례하죠. 자, 50에서 60 올라갔으니까 그러면 5분의 6으로 증가 이렇게 되겠군요. 그래서 무부하 전류하고 온도 상승은 이제 어떻게 되고 자, 감소하고요. 예, 속도는 상승하게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50에서 60 갔으니까 그죠? 잘못됐네요. 자, 그죠? 요게 6분의 5로 감소. 그다음에 감소. 자, 여기는 5분의 6으로 자, 증가.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50에서 60으로 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거꾸로 60에서 50으로 자, 되는 자,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죠. 두 가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50에 60 갔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고, 거꾸로 얘가 60인데 얘가 50이야.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됐을 때는. 자, 여기서 대입하면 되죠? 자, 이거 반비라니까. 처음에 60이었다가 얘가 얼마로? 50으로. 그죠? 60에 50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5분의 6으로 증가하겠지. 그렇죠? 60, 50이니까. 그 다음에 세타는 어떻게 돼요? 마찬가지죠? 60에 50분의 1이니까 5분의 6으로 증가. 이렇게. 그 다음에 N은 자, 주파수에 비례하니까 자, 60에서 50 갔어요. 그러면 6분의 5로 감소. 이렇게 되죠? 이렇게. 자, 따라서 얘가 60이고 얘가 50이면 자, 50이면 자, 어떻게 했습니까? 요게 답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60, 50일 때는 이제 제가 답이죠. 그 다음에 50, 60이면은 이제 요게 답이겠죠. 그래서 여기 두 개가 다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자, 그 관계를 좀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절대로 외우시면 안 돼요. 외우면 안 되고 여자 전류와 무부하 전류하고 온도 상승은 이제 주파수의 반비라고 속도는 주파수에 비례한다. 자, 그것만 아시면 이제 비례식 갖다가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되니까 어렵진 않겠습니다. 자,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볼게요. 고압 차단기 종류 3가지와 각각의 소음 매체를 단만에 쓰시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고압 차단기, 그 다음에 소음 매체인데 자, 차단기 종류가 진공 차단기 고진공이죠. VCB가 되겠고, 그 다음에 유입 차단기 OCB, 자, 이게 절연유예요. 가스 차단기 GCB입니다. 자, SF6 가스가 되고요. 자기 차단기 MBB는 이제 전자력이 되겠죠. 전자력. 그래서 그 중에서 3가지 골라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런 정도야 뭐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작성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정리하고 이제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문제 7번입니다. 지상용률 80%인 100kW 부하에 지상용률 60%의 70kW 부하를 연결하였다. 이때 합성용률을 90%로 계산하는데 필요한 용량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콘덴서 용량이다 라고 하는 것은 QC는 P의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의 탄젠트 세타 2로 구할 수가 있겠죠. 이 공식을 먼저 떠올리셔야 되고, 이게 유효 전력이고, 그 다음에 개선 전 역률, 개선 후 역률인데, 자 보시게 되면 100kW 부하는 역률이 80%이고 70kW 부하는 역률이 60%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자 합성 역률을 구해야 될 거란 얘기죠. 그때 그래서 우리가 합성 역률을 구하기 위해서 유효 전력은 우선은 100kW짜리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효 전력이 70kW짜리가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두 분을 더해보면 170kW가 됩니다. 그 다음에 100kW일 때 무효 전력은 자 유효 전력에 곱하기 코사인 세타에 대한 사인 세타 분이니까 우리가 무효는 유효를 알 수 있으면 자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유효에다가 탄젠트 세타로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0.8에 대한 0.6으로 계산을 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해 볼 수 있을 것이고 자 여기는요 무효는 자 70kW의 역률은 0.6이니 0.6에 대한 0.8을 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 부분을 더해 보게 되면 이 부분이 얼마 나오냐 168.33kB가 되더라.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개선 전 역률을 구할 수가 있어요. 개선 전 역률은 자 유효에 대한 유효는 170kW가 될 것이고 170의 자승 플러스 168.33의 자승의 제곱근으로 구해 보니까 개선 전 역률이 얼마나 나왔냐라고 봤더니 이 부분이 0.7 하나가 나온 것 같아요. 0.7 하나가. 자 그러면 여기에 170에다가 0.71의 1-0.71의 제곱에 대한 제곱근 마이너스에 90%니까 자 90%로 계산시키고자 한 거죠. 0.9에 대한 1-0.9에 대한 자승의 제곱근으로 구해 보시게 된다면 이게 얼마 나오냐? 대략 86kVA가 나오더라. 자 그래서 우리가 90%로 계산하는 데 필요한 콘덴서의 용량은 얼마가 된다? 86kVA짜리가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해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7번 문제를 풀어봤어요. 7번 문제를. 8번 문제입니다. 제5구조파 전류의 확대 방지 및 스위치 투입 시 돌입 전류 억제를 목적으로 역류 개선용 콘덴서를 직렬 리액터를 설치하고자 한다. 자, 콘덴서의 용량이 500kVA라고 할 때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야, 이론상 필요한 직렬 리액터의 용량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우리 직렬 리액터의 용량 어떻게 구해요? 직렬 리액터라고 하는 것은 목적은 뭡니까? 제5구조파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는 게 직렬 리액터예요. 그러면 직렬 리액터는 자,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그렇죠? 공진 조건을 가지고 그럼 공진 조건이라 오메가 L은 오메가 C분의 1인데 자 오메가에 대한 5배가 되겠죠. 5구조파니까 5배를 해보게 되면 그때 오메가 L은 25분의 1 곱하기 오메가 C분의 1이어서 0.04 곱하기 오메가 C분의 1배가 됩니다. 그러면 자 5구조파를 제거하기 위해서 직렬 리액터는 그 콘덴서 용량의 몇 프로? 4%, 0.04를 곱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자 여기는 얼마예요? 콘덴서 용량이 500kV니까 500kVA 곱하기 0.04를 해보니 얼마 나와요? 자 20kVA의 직렬 리액터 용량이 필요하더라. 자 이렇게 본 거고
이론상은. 그럼 실제로는 자 1번이죠. 자 실제로는 몇 프로예요? 0.06이에요. 6%가 필요하더라고요. 왜? 계통의 주파수에 대한 어떤 변동을 고려하기 위해서. 그래서 계통의 주파수 변동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는 6%가 되겠죠. 이보다 2%가 큰 6%. 그래서 콘덴서 용량의 6%가 필요하다. 그래서 30kVA짜리를 우리는 자 쓰더라.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렬 리액터에 관련된 얘기도 풀어봤어요. 어려운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또 풀어보겠습니다. 자 9번 문제죠. 자 3층 사무실용 건물에 삼성시계 6000V를 수전하여 200V로 체감하여 수전하는 설비를 하였다. 각종 부하 설비가 표와 같을 때 주어진 조건을 이용하여 다음 강물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동력 부하 설비가 있습니다. 상용 동력이 있고요. 하계 동력이 있고 자, 동계 동력이 있어요. 상용 동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상시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난방 관계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고요. 자, 그다음에 거기에 보게 되면 쭉 나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조명 및 콘센트 부하 설비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콘센트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 기타 설비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자, 우리가 변압기 용량도 기준표가 나와 있고요. 자, 조건을 보니까 동력 부하의 역률은 모두 70%이고 기타는 100%로 간주를 하고요. 조명 콘센트에 대해서 전등은 수용률을 60%, 콘센트는 70%, 전화 교환용 정류기는 100%를 줬습니다. 자, 변압기 용량 산출 시 예비율, 여율은 고려하지 않고 용량은 표준 규격으로 답을 하랍니다. 그러면 표준 규격으로서 지금 변압기 용량표를 여기에 지금 주어진 거죠. 변압기 용량 산정 시 필요한 동력 부하 설비의 수용률을 전체 평균에 얼마로 한다? 65%로 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이에요. 자, 문제 1번. 동계 난방 때 온수 순환 펌프는 상시 운전하고 자, 보일러용과 오일 펌프의 수용률이 55%일 때 자, 난방 동력 수용 보안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킬로와트를 구하랍니다. 그러면 이 표를 여기서 보셔야 되겠죠. 여기서 보셔야 되겠어요. 자, 보시게 되면 자, 이 부분이 되겠죠. 보일러 펌프에 대해서는 자, 보니까 지금 난방 관계인데 문제를 다시 보시게 되면 온수 순환 펌프는 지금 상시 운전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보일러용과 오일 기어죠. 자, 그러면 다시 온수 순환 펌프는 상시 운전을 하고요. 상시 운전을 하고 보일러와 오일러 펌프는 저기에 수용률을 얼마를 줬어요? 55%를 줬습니다. 자, 그때 자, 거기에 대한 자, 뭘 구하라고 했냐면 문제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수용률이 55%일 때 수용 난방 동력 수용 보안은 몇 킬로와트입니까? 라고 했어요. 그럼 이 부분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문제 1번은 온수 순환 펌프에 대한 동계 동력은 3.7킬로와트이고 보일러와 오일 기어 펌프는 자, 6.7 플러스 0.4가 돼야 되고 거기에 수용률을 55%를 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시게 되면 동력 보호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7.61 킬로와트가 됐다.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었어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상용 동력, 하계 동력, 동계 동력에 대한 피상 전력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이 표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상용 하계 동력입니다. 상용 하계 동력이죠. 역률이 70%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이번에 상용 동력은 자, 얼마요? 26.5를 0.7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자, 나눠줘 보니까 이게 얼마 나오냐? 37.86이 돼요. 37.86 kVA 되고요. 그다음에 하계 동력이 되겠죠. 하계 동력. 하계 동력은 52kW를 역률 0.7로 나눠주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 74.29 kV 암페어가 나오죠. 그다음에 동계 동력입니다.
자, 동계동력은 용량이 10.8이에요. 이걸 0.7로 나눠 보니까 15.43kV 암페어가 나온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제 2번까지 해결이 됐고요. 자, 3번 문제예요. 이 건물의 총 전기 용량은 설비 용량은 몇 킬로볼트 암페어를 기준으로 해야 됩니까?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 상용 동력과 그다음에 하계 동력과 동계 동력은 우리가 계속 필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이 둘 중에서 가장 큰 동력인 이 부분을 우리가 포함시키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37.86 플러스 74.29에다가 거기에 뭐가 있냐면 조명 콘센트 부하가 있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조명 콘센트 부하가 있습니다. 그때 총 용량이 자, 단위가 볼트 암페어니까 10에 3승 해보면 75.88이에요. 75.88 킬로볼트 암페어가 됩니다. 자, 이걸 다 더해보면 얘가 얼마나 나오냐면 188.03 킬로볼트 암페어가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3번까지 풀 수 있었어요.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되시죠? 그럼 이걸 다시 지운 상태에서 문제를 보겠습니다. 조명 및 콘센트 부하 설비에 대한 단상 변압기 용량은 최소 몇 킬로볼트 암페어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다시 표를 보셔야 돼요. 단상 변압기 용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셔야 되겠죠. 이때 조명에 대해서는 수용률이 60%, 콘센트는 70%, 자, 전화 교환용의 정류기는 100%의 수용률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해보셔야 되겠죠. 우선은 자, 조명 거부터 해야 되겠죠. 자, 전등 관계, 전등 관계부터 계산을 해보시면 520 플러스 1120 플러스 45,100 플러스 1200이 돼요. 거기에 수용률이 60%였어요. 0.6이었습니다. 자, 이 부분을 계산해 보게 되면 거기에 킬로볼트 암페어니까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28.76이 나와요. 28.76 킬로볼트 암페어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콘센트예요. 두 번째, 자, 콘센트 관계죠. 콘센트 관계에서 보게 되면 용량이 지금 얼마요? 1500 플러스 440 플러스 3000 플러스 자 3600 플러스 2400 플러스 7200이에요. 거기에 수용률은 아까 70%를 준다라고 했었죠. 70%를 그렇죠?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자, 이렇게 해서 계산기를 눌러 보시게 되면 19kV 암페어가 나옵니다. 19kV 암페어.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가 있어요. 정류기. 기타. 정류기는 용량이 800인데 거기에 수용률을 아까 자 100%를 준다라고 했어요.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0.8kV 암페어가 나올 거예요. 이때 총 합은 얼마요? 28.76. 자, 플러스 19 플러스 0.8이 되겠죠. 이걸 다 더해 보니까 48.56이 되더라. 48.56 킬로볼트 암페어가 되더라. 그러면 단상 변압기 용량은 자, 여기 표에 이거 단상 자, 변압기 용량은 표에 이거 얼마짜리가 선정이 돼야 됩니까? 그렇죠? 50 킬로볼트 암페어짜리를 선정을 하더라.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 풀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4번 문제까지 저희가 풀어봤어요. 그 다음에 동력부하용 삼상 변압기 용량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지워보고요. 자, 동력부하용은 저희가 지금 계산한 수치가 있죠. 그래서 동력부하용은 이 부분을 보셔야 돼요. 이 부분을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상용 동력이 있고 동계 동력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자, 동력 부하용은 얼마가 됐어요? 아까 상용 부하는 상용 동력은 문제 2번이었죠. 2번에서 보니까 37.86이었어요. 37.86kVA 됐었고 하계와 동계 동력 중에 가장 큰 게 하계니까 하계 동력이에요. 하계 동력은 문제 2번에 2번이 되겠죠. 74.29가 됐었습니다. 이걸 더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37.86 플러스 74.29에다가 자 곱하기 수용률 곱해 주시면 돼요. 수용률을 얼마를 곱해 줘야 돼요? 수용률 자체가 수용률을 얼마나 했습니까? 보시게 되면 수용률은 65%라고 한다 했어요. 0.65를 곱해 주시면 되겠죠. 자, 0.65를 곱해 주니까 72.89kVA가 나와요. 그래서 자, 이 표에 이거에서 자, 삼상 자, 변압기의 용량은 표에 이거 얼마짜리예요? 그렇죠? 75kVA짜리를 선정한다. 그러면 단상 변압기는 지금 우리가 50kVA짜리를 선정을 한 거고 삼상은 75kVA짜리를 선정한다라고 지금 저희가 문제를 구한 거죠. 자, 그다음 6번 문제입니다. 단상과 삼상 변압기 1차 측의 전류계용으로 사용되는 변류기의 1차 측 전격 전류는 자, 각각 몇 암페어가 되겠습니까? 라고 써요. 자, 전격 전류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문제에서 지금 다시 삼상 3전식의 6000V입니다. 6000V를 지금 수정을 한다라고 했어요. 자, 거기에 200V로 채광을 한 거니까 우선은 우리가 전류를 구할 때는 6000V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여기에 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6번 문제 단상은 자, 단상에 대한 변류기의 1차 측의 전류 I는 루트 3 V분의 P 곱하기 1.25에 대한 1.5배의 여유배수를 줘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자, 루트 3 곱하기 6000이 될 것이고 단상 변압기 용량은 50kVA짜리를 선정을 했으니까 50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1.25에서 1.5배의 여유 배수를 주니까 이게 지금 얼마가 나오냐면 10.42에서 얼마가 나옵니까? 12.5가 나오죠. 12.5가 나옵니다. 이때 뭐 CT에 지금 관련된 표준 규격이 없기 때문에 자, 얼마짜리 선정이에요? 그렇죠? 10짜리 선정해서 10대 5짜리, 10대 5에 대한 변류비를 선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측의 전류는 얼마짜리가 된다? 10A를 선정을 한다. 10A. 그래서 자, 1차 측의 전류는 10A를 선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삼상이죠. I는 루트 3에 곱하기 6000이 될 것이고 변압기 용량은 10의 3승 75kVA짜리를 선정을 한 거니까 자, 곱하기 1.25에서 1.5배의 여유 배수를 주니까 이게 얼마 나오냐면 9.02에서 자 10.83이 나와요. 10.83이 나오더라. 그래서 여기도 얼마짜리 10A를 선정해서 CTB를 선정한다면 10대 5짜리를 선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제예요. 7번 문제. 자, 7번 문제를 보니까 역률 개선을 위하여 각 보아마다 전력용 콘덴서를 설치하려고 할 때 보일러 펌프의 역률을 95%로 개선하려면 자, 몇 kVA 전력용 콘덴서가 필요합니까? 라고 했어요. 그럼 보일러 펌프를 보셔야 되겠죠. 보일러 펌프. 이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콘덴서 용량 QC는 P의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의 탄젠트 세타 2입니다. 이때 자, 전력은 6.7kW가 돼요. 6.7kW가. 자, 그다음에 역률은 0.7이었으니까 개선적 역률은 0.7에 1-0.7에 대한 자승이 될 것이고 95%로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0.9에 대한 1-0.9에 대한 자승의 제곱근으로 구해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해 보니까 얼마 나와요? 4.63kVA의 용량이 전력용 콘덴서의 용량이 필요하더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9번 문제까지 풀어 봤습니다. 9번 문제까지 복잡하긴 했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10번을 볼게요. 분전반에서 25m 거리에 4kW의 교류 단상 200V용 전열용 아웃렛을 설치하여 전압 강화를 1% 이내가 되도록 하고자 한다. 자, 이곳에 배선 방법을 금속광 공사로 한다고 할 때 전선의 굵기를 얼마로 선정하는 것이 적당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문제가 나오면 뭐부터 보셔야 돼요? 교류 단상이다 라고 한 것부터 여러분들이 우선은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자, 요게 될 거예요. 자, 전선의 첫 번째, 전선의 단면적은 어떻게 구합니까? 1002가 될 것이고, 단상 3선식이나 삼상 4선식일 때는 17.8Li가 되겠죠. 17.8Li. 그럼 단상 2선식일 때니까 거기에 곱하기 2배를 하니까 35.6Li가 돼요. 자, 그러면 이때 변수가 하나, 둘, 세 개입니다. 자, 이 세 개의 변수를 찾으시면 되잖아요. 두 번째, L은 지금 25m라고 했고, 자, I는 단상이니까, 자, 전열이에요. 그 다음에 그 4kW가 되겠고, 전압 자체는 200V니까 V의 코사인 세타분의 P로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P는 4 곱하기 10의 3승이고, 전압은 200V가 될 것이며 역률은 1이 되겠죠. 전열용이니까. 그러면 자, 전류 I가 얼마가 될까요? 20A가 될 것이에요. 20A. 그다음에 전압 강한은요. 그 전압에 대해서 자, 0.01%가 되겠죠. 1%니까 0.1을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자, 2V가 될 것이다. 그러면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만 해보시면 돼요. 35.6 곱하기 25 곱하기 20이고 자, 1000 곱하기 2가 되겠습니다. 자, 이걸 계산기를 눌러보니까 얼마가 돼요? 8.9 스퀘어가 될 것이고 고로 세 번째 KSC IC 규격에 의거 자, 계산상으로는 8.9 스퀘어가 나왔지만 자, 표준 규격에 의거 얼마짜리 선정한다? 10 스퀘어짜리를 우리가 전선의 규격으로 선정을 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10번 문제도 간단하게 풀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자, 이해되시겠죠? 자, 11번입니다. 지중 전선로는 전선의 케이블 사용하고 또한 관로식, 암거식 또는 직접 매설식에 의해 시설한다. 관로식에 시설하는 경우에 매설 깊이와 직접 매설식에 시설하는 경우 단 매설 깊이를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우려가 있으면은 1m 이상을 해야 되고요. 자, 우려가 없을 때는 0.6m 이상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얼마 이상이냐? 그러니까 둘 다 자, 1m 이상, 이것도 1m 이상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작성하시면 자, 되겠습니다. 자, KC 기준에 나와 있는 거니까 자, 여러분들 뭐 어렵지 않게 작성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중, 중량물의 하중을 받을 우려가 있으면 1m, 없으면 0.6m. 자, 12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어느 계전기 회사의 논리식이다. 이 논리식을 이용하여 다음 강물음에 답하시오. 단 여기에서 A, B, C는 입력이고요. X는 출력이다. 이렇게 자, 되어 있네요. 자, 논리식 X는 A 바 B 플러스 C입니다. 첫 번째 이 논리식을 무접점 시퀀스 논리로 나타나시오. 이렇게 자,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번 그려보죠. 뭐 여기다가. 자, A의 바죠? A의 바니까 이렇게 낫이 들어간다. 자, 요거에다가 자, B가 들어갑니다. 자, B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엔드에다가 자, C 그죠? 이렇게 되겠군요. 자, O와
X. 자, 이렇게 되죠. 자, 두 번째. 무접점 시건으로 표현된 것을 이입력 낸드 게이트만으로 등가 변환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이입력 낸드로 바꿔주려면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바로 뭐냐? 자, 이 낫하고 같은 게 요거를 자, 이입력 낸드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OO 게이트랑 같은 것이 자,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표현되는 이거. 그 얘는 뭐랑 같으냐면 이렇게 그린 거랑 똑같은 거야. not 요거 not 그다음에 and 이렇게 그리는 거 똑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으면은 요거 등가 변환하기가 상대적으로 쉽다라는 얘기죠. 이게. 자, 얘를 갖다 A라 보면 얘는 이제 결과치는 A 바잖아. 그럼 여기 A하고 A잖아. 그죠? 그럼 봐봐요. 요거는 A 도트 A는 뭐예요? A죠? 그러니까 요거 결과치가 뭐 나와요? A가 나온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자,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얘하고 얘가 같으냐를 봤을 때 자, 요거 A하고 B 봅시다. 그럼 얘 결과치는 뭐예요? A 플러스 B가 나오는 거잖아. 그럼 여긴 A하고 B를 보자고요. 자, 또 얘는 출력 X야. 출력 X. 자, 어떻게 됩니까? A바 도트 B바는 출력 X의 바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양쪽에다가 똑같이 여기다가 자, 바하고 바를 하면 요건 X가 되고요. 자, 요거는 이제 자, 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A 바의 바 플러스 B 바의 바로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그럼 얘는 뭐예요? A 플러스 B죠? 그래서 X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랑 뭐다? 등가이다. 그것만 알고 있으면 저거는 바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어떤 거부터 먼저예요? 요거부터 먼저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요 앞쪽에 있는 이 자, OO 게이트를 갖다가 요런 형태로 바꿀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죠? 자, 이렇게 not. 여기가 not. 그다음에 이렇게 자, and. 그죠?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요 놈을 갖다가 여기 갖다 붙이면은 뭐가 돼요? 자, 붙여버리면 낸드가 되잖아, 낸드가. 그렇죠? 옮겼어요. 자, 붙여버리고 얘를 이어.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낸드 게이트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놈하고 요거. 자, 낫을 갖다가 이렇게 이입력으로 바꿔버리면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갖다 어떻게 이렇게 해서 자, 이입력으로.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로 자, 이입력으로. 자,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해서 다시 그려버리면 이제 결과치가 나오겠죠? 원하는 결과치. 자, B 그냥 가고요. 그 다음에 낸드 게이트 들어가고. 자, C 이입력으로 이렇게 낸드 게이트 그리고 자, 앞쪽에서 낸드 게이트 X. 자, 이렇게 하면 요 결과치가 자, 나오게 되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12번은 자,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대략적인 내용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게 이제 중요한 그런 내용이니까. 자,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자,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13번) 문제예요. 자, 13번 문제. 다음 수전 설비의 단선 결선도를 보고 자,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자, 1번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CH, 케이블 헤드다라고 합니다. 이 케이블 헤드는 자, 어떤 역할을 해요? 어떤 책임 분계점 역할을 하는 거죠. 가공전선과 자, 케이블 단말 접속 시에 사용이 되는 게 자, 이게 CH, 케이블 헤드다. 케이블 헤드. 자, 두 번째. 여기 두 번째는 뭘까요? 달로기가 되겠죠. DS. 자, 무보아시의 개폐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 달로기가 될 것이고 3번은 필요기가 될 겁니다. 필요기. 필요기는 자, 어떤 역할을 갖고 있어요? 평상시에는 누설 전류를 방지시키고 이상 전압이 들어오게 되면 대지로 방전시켜서 속류를 차단하는 역할을 갖고 있는 게 이게 필요기다.
자, 4번은 DM이에요. 최대 수요 전력 양계가 되겠죠. 최대 수요 전력 양계가 될 것이고 5번은 VAR, 무효 전력 양계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7번은 파워 퓨즈가 되겠죠. 여기는 파워 퓨즈가 돼요. 파워 퓨즈. 전력용 퓨즈가 될 것이고 전력용 퓨즈는 부하 전류는 안전하게 통전시키고 자, 기준값을 넘어선 전류에 대해서는 차단하여 전로나 기기를 보호하는 역할로서 쓰겠죠. 그 다음에 8번은 CB 차단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변류기가 있기 때문에 9번은 자 뭐가 될까요? OCR이 될 거예요. 과전류 개정기가 될 것이고 10번은 OCGR이 되겠네요. 지락 과전류 개정기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번은 영상 전압이 있으니까 자 6번은 뭐가 돼요? OVGR이라고 하는 지락 과전압 개정기가 될 것 같고요. 전압계가 있고 11번은 뭐가 있어요? VS. 자, 전압계용 전환 개폐기 또는 전환 개폐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12번은 AS. 전류계용 전환 개폐기.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를 보니까 1의 용도를 간단하게 설명하시오. 자, 2로 표시된 기기의 명칭과 용도를 간단하게 설명하시오. 자, 3으로 표시된 기기의 명칭과 용도를 간단하게 설명하시오. 4번에서 12에 전기기구의 명칭을 쓰시오. 우리가 지금 같이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자, 정확한 개념을 알고 있으셔야 되는 문제가 되겠죠. 자,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단상 이선식 200에 옥내 배선에서 소비전력 40W, 역률 80에 형광등 160을 설치할 때 160개요. 이 시설을 16A 분기로를 하는 건다. 이때 필요한 분기로는 최소 몇 회선이 필요하냐. 함유의 부하 전류는 분기로 용량이 80%고요. 수용률은 100% 이렇게 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분기회로 물어봤으니까 그러면 자, 요거는 어떻게 산출할 수 있어요? 자, 그렇죠. 이제 분기 전류분의 전체 전류. 자, 여기다 전압하고 여기다 전압하면 뭐가 돼요? 이제 분기 용량이 되는 거죠. 분기 용량. 자, 이거분의 전체 용량. 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용량에서 전압을 갖다 쥐어버리면 전류로만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용량으로 또 바꿔서 계산해도 상관없고 전류로 해서 계산해서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대신에 전류는 어떻게 돼요? I는 자, V 코사인 데타분의 P죠. 그렇죠? 여기다가 이제 얘 하면 얘랑 얘 주어지니까 그럼 얘가 지금 뭐예요? 코사인 데타 B 하면 전체 용량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디 거야? 자, 16A 분기를 하는데 요거에 80% 쓰라는 얘기예요. 80%. 그 다음에 전체 전류가 나오죠. I는 40W짜리를 갖다가 160등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전압은 얼마예요? 200이 됩니다. 자, 200V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역률이 지금 얼마니까? 역률 80%가 되네요. 자, 요걸 갖다 산출하면 이제 분기 회로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제 고관계를 살짝 살펴보니까 얼마가 되느냐. 잠깐만요. 계산 결과를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3.13회로가 나오네요. 자, 4회로가 되겠죠? 4회로. 그래서 자, 요거는 4회로가 된다. 이렇게. 최소 몇 회선이 필요하냐? 그랬으니까 자, 16A, 자, 4회선, 뭐 4회로 또는 뭐 4회선. 또는 16A 분기 뭐 4회로 뭐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거죠. 자, 중요한 거는 이제 뭐다? 4다 이런 얘기예요. 4. 4. 자, 그거를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회선물 왔으니까 뭐 4에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뭐 4회로 이렇게 쓰셔도 되고 어차피 4개니까요. 자, 그래서 14번 이런 패턴 자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자, 틀리시면 안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15번이에요. 1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태양광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
자, 태양광 모듈 한 장의 출력이 300W. 자, 변환 효율이 20%일 때 발전 용량이 12kW인 태양광 발전소의 최소 설치 면적은 자, 몇 제곱미터가 될 것이냐라고 물어봤어요. 일사량은 제곱미터당 1000W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것은 태양광의 변환 효율이에요. 변환 효율은 자, 태양광에 대한 출력에다가 단면적 곱하기 일사량이죠. 여기는 일사량을 곱한 값이 뭐가 된다? 효율 값이 된다. 그러면 자, 태양광의 모듈의 단면적 값을 알아야지만 전체 자, 면적을 우리가 설치 면적을 계산할 수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러면 그 단면적 A는 출력이 지금 300W예요. 300W가 될 것이고 효율은 20%니까 0.2가 되겠죠. 그리고 일사량은 자, 1000이 될 겁니다. 그러면 면적은 얼마가 될까요? 200이 돼서 1.5 자, 제곱미터가 돼요. 1.5 제곱미터가 된다. 1.5 제곱미터가. 그러면 300W짜리 발전 용량이 12kW니까 우리는 자,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그렇죠? 모듈수 N은 12kW짜리를 300W로 나눠 보니까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40장이 필요하더라 이거야. 40장이. 그러면 1.5 제곱짜리를 40장으로 곱해 보니까 면적이 얼마가 됩니까? 총 60제곱미터가 필요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자, 발전소의 최소 설치 필요 면적은 얼마가 됩니까? 60제곱미터가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5번까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